정부가 현행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설 연휴가 끝나는 14일까지 유지하기로 밝혔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영업 제한 시간 변경은 비수도권의 경우 오후 10시로 완화됐습니다만 수도권은 종전과 같은 오후 9시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업 제한 시간 완화를 요구해왔던 자영업자들,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개점, 시위 등 집단 행동에 나섰죠. 어떤 이유에서인지 코로나19 대응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김종민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영업 제한이 비수도권은 1시간 연장됐습니다만 수도권은 종전 9시로 유지됐습니다. 완화에 대한 기대가 컸을 것 같은데 좀 실망스러우셨겠어요? 예, 저희는 일단 그 2.5단계에서 2단계나 1.5단계로 조정되기를 기대했었지만 그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아서 크게 기대는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 뭐 2.5단계를 2단계나 1.5로 줄이기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확진자가 줄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더라도 영업시간을 뭐 9시에서 10시까지 혹은 11시까지 이 정도는 기대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지난번에 2.5단계가 세 차례에 걸쳐서 지금 완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여론의 분위기에 타서 과학적이지 않은 그 완화 조정은 저희가 바라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예. 예. 지금 가장 그러면 원하는 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저희는 좀 이 방역 단계에 대해서 업종별로 좀 논의기구를 좀 만들어서 예. 업종별 특성에 맞게 조금 더 과학적이고 좀 설득력 있는 그 방역 기준이 제시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일괄적으로 9시까지만 영업하라든가 또 뭐 즉각 금지 명령을 일괄적으로 내린다든가 이거 말고 그 업종 네. 특성에 따라서 다 맞춤별로 해달라 이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혹시 자영업자들만 너무 단속하고 종교시설은 별로 단속하지 않는다 이런 거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시는 그런 회원들은 없으십니까? 그 대부분의 회원들이 아침에 귀를 쫑긋하고 뉴스를 봅니다. 확진자 수가 얼마가 됐을까. 저희가 그렇게 볼 때마다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게 역시 말씀하셨던 대로 처음에는 신천지였고요. 예. 그 다음엔 정광훈 목사가 진행했던 8.15 집회였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는 그 IM 선교회를 통한 이 확산이었습니다. 예. 저희는 진짜 이 종교시설들의 이 일탈, 저희 자영업자들은 법은 지키고 있거든요. 예. 그 테두리 안에서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형평성의 문제되기보다는 좀 이 종교시설이 좀 정상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저희 아침에 정말 후들거리는 마음으로 확진자 수를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2.5단계 상황에서도 어쨌든 종교시설은 뭐 10% 정도를 대면 예배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아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정부의 거리두기 발표가 난 이후에 어젯밤부터 자영업자들이 모여서 정부 방침에 불복 개점 시위를 진행한 걸로 아는데요. 어떤 식으로 시위를 진행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그 기자회견 제목은 자영업 일병을 구해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밤 12시, 그러니까 자정이 된 시간에 어제는 그 PC방에서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습니다. 예. 상징적인 의미로 진행을 했고요. 예. 개점을 했으나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고, 그리고 예. 방역 기준에 맞게 필요한 인원만 들어가서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오늘은 그 코인 노래방에서 진행을 할 거고 내일은 호프에서 진행하는 이렇게 3일 동안 연속해서 저희 의견을 좀 보여드리는 그런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한 사흘 정도 이렇게 시위를 예정하고 계십니다만 그 이전에 나름 정부 쪽에다가 뭐 의견서도 전달하고 항의도 하셨지 않습니까? 민주당 사람도 만나보고. 예, 물론 의견서 전달했고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예. 통해서 간담회를 진행을 했고 바로 그 다음 주에 을지로위원회와 공난극복위원회 그리고 방역당국 그리고 자영업단체 이렇게 4자 간담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예. 무려 3주 전의 일이었습니다. 예. 그때 저희가 약속받은 거는 이 논의기구를 상설화하겠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의견을 반영하는 방역 기준을 조정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이후에 아직 그 연락이 없습니다. 저희가 기획안을 만들어서 제출도 하고 의견을 계속 개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논의 중이다라는 답밖에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번에도 정부가 별반 움직임이 없다면은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 개점 시위가 끝난 이후에는? 일단 개점 시위 3일을 하게 되면 바로 명절 연휴로 이어집니다. 예. 그래서 설 명절 이후에 당국의 성의 있는 태도가 없다라고 하면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강력한 행동을 보이자라는 의견이 있고요. 근데 제가 기대하는 건 명절 이후에라도 저희가 제안했었던 그 방역기준 논의기구 그리고 손실보상과 관련된 협의기구 이 두 개 기구를 만들어서 자영업자들이 참여해서 얘기할 수 있게 좀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뭐 다행스럽게도 뭐 오늘 어제 확진자 수가 조금 떨어지는 모습 보였는데 정부가 아마 이번 주말에 다시 한번 거리두기 연장안을 발표할 텐데 이번에는 좀 많은 기대를 갖고 계시겠어요? 일단 확진자가 줄어들어서 단계가 내려가는 걸 가장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근데 이런 대유행이 또 이후에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 방역 기준은 좀 더 과학적이었으면 좋겠다. 그 인과관계 중심으로 해서 방역 기준을 좀 조절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건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체계적, 과학적, 업종별로 좀 따로 달라는 것은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지금 1년째 잖습니까 벌써? 네. 버티는 분들도 계시고 이미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신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오해의 일부인데요. 예. 사실은 폐업을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그나마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어허, 왜 그렇죠? 네, 폐업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수억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하고 사업장을 열었던 분들이 폐업을 하려면 그 인테리어를 다 정리를 해서 원상복귀를 해야 됩니다. 예. 그 비용이 수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가맹점일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맺은 이후에 점포를 폐점한다라는 거는 가맹과 관련된 비용을 또 손실보상까지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폐업이 저희가 비대위가 매주 회의를 진행을 하는데 회의할 때마다 폐점하셨다는 분들이 업종별로 수십 군데씩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그나마 폐업도 못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더 한계 상황에 몰려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생활은 어떻게 대출을 해서 그렇게 생활하시는 겁니까? 지금 정책자금 대출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다 한도에 다 차 있죠. 예. 예, 7천만 원 정도가 한도인데 거의 다 차 있고 그래서 지금 가족들한테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사채를 쓰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정책자금 대출이 절이라고 하지만 언젠간 또 갚아야 될 돈이니까요. 그나마 그 폭이 넓어진다라고 하면 버틸 수는 있는데 사실은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상 손해를 보고 계신 분들이 한도 7천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창업할 때 분명히 대출이 있고요. 운영하면서 예. 대출을 받았는데 코로나가 온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 코로나 상황에서 기껏 받아봐야 한 2, 3천만 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저는 이 손실보상 논의가 굉장히 길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사이에 지렛대 역할,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대출 부분이 좀 확대가 돼야 된다. 그리고 다 이런 것들 때문에 통신요금 이런 것들이 밀려 있어서 신용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신용도 좀 완화하고 대출 범위도 좀 늘리는 이런 좀 공격적인 대책이 좀 마련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손실보상제도 정치권에서 이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만은 정부 입장은 소급 적용은 안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그 작가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예. 저희가 지금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코로나19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지금 특별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단계죠. 예. 그런데 소급 적용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부진정 소급 입법입니다, 이거는. 예, 그러니까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소급 적용이 돼야 되는 건데 정치권에서 소급 적용을 해주니 많이 2010년 거는 주니 많이 이런 얘기하는 건 진짜 자영업자들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 2010년에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지 않는다면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21입니다. 예. 이거 저는 말이 앞뒤가 안 맞고 이 소급 적용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게 재정에 부담이 되는 거라면 재정이 부족하니 손실보상을 다 해줄 수 없으니 일부만 해주겠다. 50%만 해주겠다. 또는 20%만 해주겠다. 예. 이렇게 얘기한다면
마음속으로라도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라리 그 방법이 낫다. 예. 이게 대통령도 제가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대통령도 말씀하셨고 총리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실보상을 논의하라고. 손실보상을 준비하라고. 그럼 무슨 손실을 말하는 겁니까? 예. 2021년 이후에 법 만들어진 이후에 생긴 손실을 지금 보상하라고 그렇게 새해 벽두부터 얘기 꺼냈습니까? 저희 비대위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보상의 보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예. 지원금이라고. 그 지원금도 사실 아르바이트생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4대 보험 적용했었던 5명 이상 고용했었던 점주님들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예. 소상공인이 아니라고요. 그래요. 말 그대로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인데 그 2020년 그러니까 법이 만들기 전에 손실은 보상해줄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화가 나신 것 같고요. 그건 법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뭐 그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뭐 여론도 사실은 지금 소급 적용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이니까 좀 지켜보고요. 혹시 소급 적용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행자님 죄송합니다. 예. 제가 자꾸 하세요. 말하세요. 예. 예, 소급 적용에 대해서 여론을 눈치를 보려고 자꾸 그 얘기를 꺼내는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건 여론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법 자체가 그렇다 말씀이죠. 그렇죠. 예. 만들어서 하는데 국가 재정이 어려워서 이만큼밖에 못 해주겠다.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가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정말 그 자영업자들을 정말 우습게 보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이야기도 나온 것 같은데 4차 재난지원금 어떻게 지급했으면 하는 생각이십니까? 저는 지원금이라고 이름이 나온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저는 보편 지급을 하는 거에 찬성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보편적으로 지급을 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데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보상은 피해본 사람한테 주는 게 맞습니다. 예. 저기 김 대변인 혹시 어떤 업종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으로 계시고. 네. 그 1차 때는 보편으로 했고 2, 3차 때는 선별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 회원들이 뭐 어떤 게 더 이득이 됐다, 어떤 게 조금 더 나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던가요? 1차 때는 분명하게 경기 부양 효과가 있었습니다. 예. 그 1차 때 그 경기 지표를 저희가 다 확인을 했는데요. 예. 그게 작년 4월인가 5월인가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그 매출이라든지 자영업 회복세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용원을 줄이지 않는 것도 그 지표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2차, 3차 재난지원금이 이루어졌을 때는 온갖 군데에서 형평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받아야 될 사람은 못 받고 안 받아도 될 사람들은 받아서 어떤 분들은 횡재하시고 어떤 분들은 꼭 받아야 되는 분들은 못 받으시고 그리고 정말 그 코끼리 비스켓만큼 받으신 분들도 있고요. 근데 지금 뭐 직원들의 퇴직금 소송도 있다고 하니까 자영업자들이 정말 너무 힘들다는 것은 뭐 몇 번이나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은데 내일 정부와 자영업자들 간의 토론회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그런 것들도 사실은 정말 그 말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론회는 일회성에 있고요. 그리고 그 토론회에 참여하는 그 자영업단체 중에 피해 자영업단체, 집합금지나 집합 제한을 받은 자영업단체가 과연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희 비대위에는 연락도 안 왔고요. 저희에 참여하고 있는 12개 피해 자영업 대표님들한테도 그 어느 누구한테도 연락 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러면 도대체 누구하고 대화를 하고 누구하고 토론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대로 의견이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대변인께서 계속 주장했던 거, 이 업종별로 뭐 탄력적으로 영업 시간을 좀 운영한다든가 혹은 업종별로 다른 방침을 좀 정해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방역 당국은 그렇게 하면은 이게 방역이 효과적으로 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 입장이라면 팽팽하게 그냥 평행선을 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정확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예. 그냥 그렇다면 위험합니다가 아니라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9시 시간 제한도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있고요. 그리고 24시간 영업을 해도 되는 업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 준다면 저희는 분명히 설득당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안하는 건 근거를 좀 대라라는 말씀이고 이제는 이게 방역과 경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역과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생존권,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는
아니 1년 동안 지금 방역당국이 이렇게 노력을 해서 K방역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표적 관리를 좀 할 수 있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변인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뭐 어쨌든 확진자 수가 좀 떨어져서 주말에는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 방역 단계가 내려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끝으로 국민들이나 정부에 한마디 하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건 막무가내가 아니고요. 그리고 지원금도 무슨 국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살아야 됩니다. 예.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예. 문재인 대통령님 신년사 그리고 신년 기자회견에서 죽어가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해서 몇 마디 하셨는지 제가 신년사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자영업자에 대해서 왜 이렇게 몰라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코로나19 대응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김종민 대변인이었습니다. 뉴스 정면승부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고퀄리티 정치 토크 여의도 정면승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야 두 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두 분도 앞서 우리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하고 저하고 인터뷰하는 거 들으셨을 텐데, 저도 진행하면서 좀 많이 좀 안타까운데요. 예. 일단, 네네. 예, 관련해서 우리 여당 의원님 말씀 좀 들어볼까요? 네, 사실상 우리나라의 자영업은 복지가 실종된 영역에 있어서 최후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해왔습니다. 예. 그런 자영업자분들의 절규에 가까운 생존에 대한 이야기 말씀 너무 무겁게 예. 말씀 들었고요. 정말 그 비통한 심정, 절박한 마음에 100분 가다울 수는 없겠지만 사실 제가 목소리가 울컥일 예, 만큼 너무 안타깝고 정말 경주해야 될 정말 저희가 경청해서 경주해야 될 일을 다시금 되새기고 있습니다. 예, 박 의원님. 여보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저도 저 지역에서 자영업자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PC방이라든지 노래방, 호퍼집, 식당, 카페, 영화관, 학원, 독서실, 등등등 만나고 있는데, 예. 다 지금은 완전히 생존이 죽겠다고 지금 난립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전국 그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예. 그 손님 안 받는 개점시를 벌이겠다고 예.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제가 직접 그 많은 그 영업주들을 만나 보니까 이 9시까지 일괄적인 이거 상당히 문제다. 예, 예. 업종별로 좀 차등도 저녁에 늦게 하는 PC방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을 좀 탄력적으로 앞에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부가 K 방역의 성공 여부로 확진자 수로 자꾸 넘어가다 보니까 예. 전부 어떤 이 국민의 삶, 특히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으라 하는 것밖에 되질 않는다. 예. 그런 차원에서 좀 정부의 홍보에 너무 관점을 두지 말고 예. 또 어떤 그 업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영업시간 8분 초과했는데 2주간 영업정지 당했답니다. 예. 그래서 현실에 맞는 규제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가 컸습니다. 예. 그러면 야당에서도 사회적 확진자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작정 완화할 수는 없는 문제고 자영업자들이 그렇죠. 이야기하는 10시나 11시까지 이 정도는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신가 보네요. 그렇죠. 예. 한 10시까지, 지금 9시까지 하면은 예. 식사를 하면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다른 예를 들어서 실내 스포츠라든지 이런 거 전혀 퇴근하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영업 타격이 심각한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야당에서 손실보상제도는 지금 어떤 입장이십니까?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마찬가지 해줘야 된다는 입장이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일부 지금 법안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30% 내지 50% 손실보상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예. 독일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의 75%,
영국 같은 경우는 직장 잃은 사람의 80%, 일본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 한 사람당 1,800만 원까지 단축기고가 한 경우 이렇게 다양한 그 기준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도 그 기준 어느 정도 기준을 해서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그 직업 시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정부는 그 손실 보상 관련해서는 그 법 이후에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예. 그런데 자영업자 상당수는 작년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소급 지원해야 된다. 예. 이런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소급 선별 지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는 손실 보상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정부는 손실 보상 계획도 없고 주무급여 선거용으로 지금 내놓는데 좀 정교하고 형평에 맞는 손실 보상을 해서 여당, 야당, 정치권이 합심해서 뭔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 구체적인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야당에서는 손실보상 제도와 찬성하는데 소급 적용하고 보편으로 지급하라 이 말씀이네요. 네. 여야정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좀 말을 많이 하자 이런 차원입니다. 예, 이재정 의원님이 여기 손실보상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예. 코로나 상황에 여야정 모두 머리를 맞대자는 제안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국민도 바라고 있는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에 앞서서 먼저 첫 번째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린 채로 이전 인터뷰를 들은 소회의 겸해서 말씀을 짧게 드린 것 같은데요. 같이 말씀해 주세요. 짧게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찌되건 이번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내용도 방역과 민생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세분화된 조치를 강구하는 가운데 수도권이 사실상 전체 확진자 70%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이제 구분한 정도의 안을 내놓은 겁니다. 물론 새로 발표된 조치가 그런 현장에 세분화된 어떤 상황에 발맞추어서 모두 이제 고루 만족할 수 있는 안이 아닌 것은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그런 현장의 고충과 이번 설 명절이라든지 개학 등의 추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면밀하게 앞으로도 살펴나갈 겁니다. 사실 당초 코로나 상황을 일찍 극복한 나라라고 얘기하는 여타의 나라 중에는 강력한 봉쇄 조치를 취했던 나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또한 여러 이런 국민들의 피해라든지 경제에 대한 타격 등을 중복적으로 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재발하고 있는 상황 등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처할지는 두고 볼 일인데요. 같이 앞으로도 코로나 상황 추이를 지켜보면서 지혜를 모아갈 때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손실보상 등등 관련해서 사실 예전 같은 경우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 로 여겨졌던 것들이 국민의 권리로서 국민께 돌려드려야 된다는 인식들이 재정 건전성만을 이유로 막아졌던 것들이 사실은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사회 패러다임이 새롭게 전환되는 국면을 봅니다. 우리 야당 역시도 손실보상이 합당하게 있어야 되고 특히 이런 전국민적인 정책에 함께 참여한 그런 국민의 어떤 의무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응당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이런 인식을 함께하게 되는데 너무 반가운 마음이고요. 그리고 선별지급 논의와 함께 사실상 보편지급이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지 않고 장기 경제 침체를 우리가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병행해서 진행될 필요가 있고요. 그 시기와 관련해서는 적기는 놓치지 않되 코로나 신규 확진 추이는 살펴야 될 그런 이제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소급 적용인데요. 일단 뭐 이낙연 대표, 홍남기 부총리는 소급 적용은 안 된다는 입장인데 뭐 아까 자영업자 인터뷰 들었습니다만 이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뭐 이재정 의원님께서도 법률가시니까 이 당론으로 결정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상 당론으로 어떤 입장을 결정한 건 아니고요. 이제 각기 다른 의견들을 가지신 의원님들도 여전히 많은 것 같지만 저희는 어쨌든 간에 이제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다면 어느 정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손실보상이라는 것이 법률을 통해서 비로소 그 지급이 결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그런 명분보다는 이제 국민의 사실상의 손해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재정을 확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국민의 손해를 우리가 벌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야 정의 공이 국감과 국민의 피해를 테이블 위에 모두 올려놓고 고민하면서 설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성중 의원님.
네네. 손실보상 제도는 뭐 여야가 크게 이견 없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 4차 재난지원금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게 역시 만일 지급한다면은 야당은 이것도 선별로 하라는 이야기겠죠. 저희들이 이제 그쪽이 좀 큰데요. 예. 지금 여당 같은 경우는 4차 재난지원금은 손실보상 나오기 전에 그걸로 통치고 손실보상은 법 이후에 하자 이제 이런 식으로 아마 그래 소급 적용을 안 하는 개념으로 뭐 거의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예. 여하튼 4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계속 뭐 이야기해 왔고요. 다만 예. 선거를 앞두고 급조한 주무구구식 대책이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은 우려를 표하는 것이고요. 예.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면 그 여당에서 보면은 지금 그 이낙연 대표는 선별 뭐 보편 어느 쪽도 좋다. 특히 보편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재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선별적 보상으로 규정하고 자체 내에서도 지금 그 합의를 못 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두 번째는 그 규모도 20조 원이냐 30조 원이냐 이 선거용으로 그냥 막 노는 입장으로서 어떤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이런 것도 전혀 지금 나오지 않고 그냥 4차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우선 원칙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은 진짜 많이 피해를 받은 사람부터 선별적 차등을 지원하자는 예. 저희 입장이고, 두 번째는 본 예산 중에서 우리가 조정을 해서 통해 지원하자. 전부 부채로만 가지고 하지 공채나 국채나 이 부채로 하지 말고 예. 한국판 뉴딜 사업이 25년까지 160조가 들어갑니다. 예. 그 중에 좀 잘라내고, 그 다음에 올해 예산 중에 558억 중에 재량 지출이 한 290조 가까이 됩니다. 그 중에 10%면 29조 가까이 넣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본 예산 조정을 통해서 지원도 마련할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가장 더 시급한 것은 지금 벼랑 끝에 생존의 그 기로에 선 분야들이 많습니다. 업체들이. 이런 것부터 우선 지원해서 빨리 이걸 하자 이런 소원입니다. 저희들은. 예. 이재정 의원님. 네. 그 막연하게 국간을 지키자라는 그 두리뭉실한 프레임에서 벗어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최근 한국 재정학회가 어떤 식으로 따져봐도 재정 여력이 있다고 분석하면서 국채를 더 발행해도 되니까 국민부터 살리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예. 뭐 IMF 같은 경우도 2021년 연례 협의 마친 이후에 한국 같은 경우 부채 비율 GDP 대비 60%까지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이제 이미 언급한 바 있고요. 그게 국내 언론에도 국민들께도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추가 재정과 통화 정책을 통해서 통화 정책 완화를 해야만 경제 정상화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예. 그리고 보편적 지급 관련해서는 아마 우리 박성중 의원님도 우리 중소상공인들 많이 만나보셨을 예. 거 아닙니까? 선별 지급 때보다 훨씬 더 체감하는 효과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쓴다면 그건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필요 없는 곳에 돈을 뿌리며 성과만 의식하는 그 자체가 포퓰리즘이겠죠. 사실상 선별지급과 함께 보편지급을 논의하는 가운데서 고민되는 지점은 재정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코로나 신규 확진 추이라는 것이 이제 경제 활성화와 예. 연동돼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더 중요한 지점이고요. 그런 지점에서 사실 우리 국민들은 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혁명적 인식의 변화를 하고 있거든요. 나라빚 이러면 다들 주저했던 국민들이 복지 그러면 다 퍼주기라고 얘기했던 그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었던 국민들이 이제는 국가 재정의 역할을 알게 된 겁니다. 복지가 무엇이고 빚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쓰여야 될 국가의 재정이 제때 쓰이지 않으면 더 많은 빚을 떠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위기를 기회로 알자는 것인데요. 우리 정치권도 그런 인식의 변화 예. 좀 혁명적으로 국민에 따라줬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근데 뭐 4차 제가 한마디만 좀 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나라 헌정 70년입니다. 그 중에 그 문재인 정부 4년 빼고 66년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빚이 올해 말로 한 956조 가까이, 1000조 가까이 됩니다. 이전 66년 동안 한 60조 정도 했고요. 예. 이 정부 들어와서 4년 만에 330조 가까이 늘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다음 세대도 계속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나이 그 출생률은 적고 나이 그 어느 노인 어르신들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계속 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정부에서 모든 걸 쓰지 마라. 가능한 할 수 있으면 가능한 아껴 쓰자 하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불필요 필요한 거 다 쓰지 예, 마자 예.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자, 이재정 의원 재발론 하세요.
예, 어찌되건 그 재정 구조에 대한 인식 국민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야당 정치인 분들께서 막연히 비난하기보다는 더 큰 재정적 압박이 사실상 이런 팬데믹 이후에는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을 투입해서 오히려 나라 곳간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의원님.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되기 전에 40% 이상 넘으면 안 된다고, 부채율 넘으면 안 된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당수 시절에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죠. 근데 뭐 지금 어쨌든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니까 좀 특별하다고 보고요. 잠깐만 제가 이재정 의원한테 한마디만 더 여쭤보고 중간에 저희가 광고를 드려야 되니까 광고 듣고 다시 한번 토론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네네. 근데 오늘 대통령이 또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재정법인에 가감하게 써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결국은 네네. 이거는 분석하면 또 홍남기 부총리 손을 들어준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던데요. 글쎄요, 뭐 누구 손을 들고 아니고 할 만큼의 여러 의견이 어떤 대척점에 서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재정에 대해서 확장 재정을 요구하고 그것은 보다 건전한 재정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측면에서는 민주당의 입장이나 대통령의 입장은 다르지 않고요. 예. 재정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야당의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경청하면서 적절한 수준까지 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 분 잠깐만 기다리세요. 광고 듣고 와서 계속 토론 이어가겠습니다.